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3월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왼쪽 상단의 조회 발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를 통해서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 수치 데이터는 22년도 연말정산 신고 금액이므로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맞벌이 부부이시라면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를 거뜬히 넘었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연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된 후 연소득의 25% 초과한 금액에서도 신용카드가 남아있다면 먼저 공제한 다음 그 후 체크카드를 공제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했어도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끝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인데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는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이 기본 공제 한도가 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이 있으며 추가 공제 항목의 한도는 통합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은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아드리는 알뜰보험 상담소 광고 시간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과 개인을 재정적 손실에서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우산과 같은 수단이 바로 보험입니다.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을 보장 분석받고자 하실 때 고객님의 상황과 보험 가입 목적에 따라 보험을 점검해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알뜰보험 상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는 내역 없이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